저런 게 가능해? 무슨 뭐 도시를 알고 있고 저거는 불가능할 거야 라고 해도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 2021년도 현재 이 돛담배를 지금 STX 그 포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아니야 그랬는데 실패하다가 다시 태어나고 하는 기술들이 대부분 인공지능도 그렇고 자율운항 선박도 그렇고 자율운항 선박도 저거 몇 번은 넘어져야 됩니다. 지금 실패를 할 겁니다. 아마 중간에 서너 번 실패를 하고 성공을 하고 하면서 아마 자율운항 선박이 나올 텐데 제 에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역시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실패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런 얘기를 했는데 풍력에 관련돼서도 관심이 있고 뭐 연료 에너지 다양한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서 독일에서 한번 저 선박을 만들어 테스트해봤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 돛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 경제적인 효과가 없더라. 그런 게 있었고요. 14년도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드디어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뮤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나타냈는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휴먼 에러라고 해가지고 해기사들이 하도 사고를 많이 내니까 사고를 내지 말자. 그러면 사람은 없애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으나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그겁니다. 자, 휴먼 에러가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자율운항 선박 만들면은 그러면 경제성은 더 좋아질 것이냐. 그 경제성 타당에 관련된 건 없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나중에 디스커션 할 때 제가 이제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도에 나왔던 개념 뭐냐면 오토노머십이라고 하는 자율운항 선박 개념이 아니고 리모트 컨트롤드 십이 먼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격으로 제한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만 지금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열광하고 있지 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 선박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그리고 오히려 리모트로 컨트롤하는 선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다는 것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면서 저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것처럼 해이사는 과연 5, 600년 전에는 한 300년까지 태보다니는 언제 없어질 것이냐가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2014년도만 하더라도 해기사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경제성에 관심을 두려고는 했었어요. 근데 2014년도에도 경제성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안 나왔습니다. 지금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독특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라스 기업이라든가 이런 건 언제 바뀔까? 현재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조만간에 바뀔 겁니다. 그러다가 2017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롤스로이스하고 미쓰이 오츠키라인이라고 하는 일본 회사가 드디어 이제 자율운항 선박에도 어떤 경제성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신문에 저렇게 나온 겁니다. 20년 일본 소프트뱅크가 선박 통신에 진출했어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이 선박 통신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려고 일본 소프트뱅크 같이 사실 일본의 휴대폰 잘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려고 선박 통신에 진출했을까? 그러다가 이 스페이스X가 작년에 신문에 나온 거죠. 한국보다 40일 빠른 인터넷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저기 보면은 우리 앱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다가 인공위성을 갖다가 지금 600개인가 올려놨어요. 그러다가 지금 중단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지금 인공위성이 지금 보여요. 밤에. 저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 세계적인 통신망을 6회 공을 전부 다 재패를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전부 다 재패하는 통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스페이스X가 하려고 했던 거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항공기, 자율주행 선박 모든 것을 본인들이 선점을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라는 거를 갖다가 주식을 사다가 왕창 몰렸는데 안 팝니다. 지금 상장을 안 하고 있어요. 자산 규모가 한 몇십 조 될 거예요. 그러면 스페이스X가 딱 저 발표를 하면서 많은 전 세계인들이 이 나쁜 놈들 어떻게 하늘이 밀릴 거냐? 안 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언젠가는 될 겁니다. 지금 스페이스X가 된 것처럼 그리 되면 저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가 된다면 자율운행 선박이든 자동차든 항공기든 전부 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 앨런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는 스페이스X 프로젝트에 전부 다 포함이 될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은 지금 이제 발생이죠. 예, 저기에. 그 다음 학술적으로는 우리 자유로운 선박 같으면은, 어떻게 자유로운 선박을 운영하냐면 보통 한 번에 500척, 100척, 200척. 그러니까 크지 않은 선박, 중간 정도 선박을 갖다가 동시에 한 사람이 컨트롤을 하는데 한 100척을 동시에 컨트롤해야지만 경제성이 생긴다. 그게 이제 자유로운 선박의 가장 큰 메리트인데, 그래서 군집제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군대 용어에서 나온 겁니다. 저 군집제어라고 하는 것들도 학술적으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런 것들이 이제 자유로운 선박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다음 작년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선박을 보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육상에서는 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을 가상 공간하고 물리적 공간 사이에, 여기 보면 지금 클린 같은 거 있죠? 로봇 팔 돌아가는 거.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지금 육상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상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보다는 육상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전제품 같은 것들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가전제품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런 것들도 지금 자유로운 선박이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디지털 CD라고 하는 매거진인데요. 저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좋다는 기술들을 1년에 4번씩 그 매거진입니다. 광고도 해주고, 보면은 이제 화두가 2022년도에 전부 다 보면 자유로운 선박인데, 자유로운 선박이라는 말보다는 여기는 지금 오토노머스 쉬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보면. 자, 오토노머스 쉬핑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심이 오토노머스 쉬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뜻이고,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R&D 따기 위해 가지고 물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선박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외국과 우리나라의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자유로운 선박이라는 걸 만들면 이게 수익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쉬이라는 걸 개발하고 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제성을 철저히 따지면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모트라고 하는 말을 갖다 가장 많이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광고를 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통신 회사들입니다. 이리스라든가, 그 다음에 선박 회사는 몇 개 안 돼요. 대부분 보면은 타이에스, 통신 장비, 링크 만드는 장비,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거,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ASD라든가,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플리 매니지먼트. 이게 뭘 뜻하냐면은, 통신 장비가 현재는 자유로운 선박을 만드는 데 가장 첫 번째 이슈입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를 갖다가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산업이 굴러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DMV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선박에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IMO에서는 MSC 1604로 해가지고 지금 자유로운 선박이 나와 있고, 자, 돈 되는 이제 보험회사를 보겠습니다. 보험회사 보면 알리안츠라고 하는 굉장히 큰, 우리 알고 있죠, 어디죠, 보험회사. 그 보험회사도 매 1년에 4번인가 매거진을 냅니다. 거기 보면은 선박에 관련돼가지고 돈 되는 것들만 쭉 나열하는데, 드디어 오토노머스 쉬핑이라고 해가지고, 역시 오토노머스 쉬핑이 아니고 오토노머스 쉬핑이래가지고 경제성을 따지는 쪽으로 해가지고 보험회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보면 여러 가지 그 베니핏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고를 줄일 수 있다, 경제적이다, 연료를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5가지 이슈를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법이 안 돼 있다, 통신장비 안 돼 있다, 보험 안 돼 있다, 테스트가 들어갈래, 보안 안 돼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IMO에서는 현실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자유운항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초보 단계죠.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저 보험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전혀. 그 다음에 통신 장비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2010년도에 U 내비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내비게이션 끝나고 나서 U 내비게이션이라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저기에 이제 자유운항 선박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거죠.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런데 17년에 보면은 친환경 선박이라고 해가지고 보고서를 해가지고 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했어요.
킴스트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을 했는데 이 그림 하나가 전부 다예요.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시 킴스트가 똑똑하다는 거죠. 네. 어떤 그 경제성 측면에서 먼저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찾은 거는 저 보고서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정부에서는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조선 3사, 해운 3사, 전부 다 저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분양 선박한다고 전부 다 이렇게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 자유분양 선박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단지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제어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모니터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낮은 수준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고, 정부도 이제 노르웨이에서 그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노르웨이하고 조선삼사하고 계속해서 협력 강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위에 테스트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네거진들이 쭉 나왔고, 우리 부산산업융합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디지털 침해 관련자 가지고 아주 잘 만든 보고서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해상용 통신으로 쓴다면서 LTE망을 구축해 놨는데 아직도 테스트가 안 끝나가지고 지금 보안이 걸려가지고 못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앨런 머스크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인공위성 한 6초기 띄워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LTE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약간 이제 다르죠. 좀 글로벌하고 지역적인 거하고 요런 이제 차이점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특허를 낸 거고, 우리 대학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육상에서 원격 제어하는 건데, 이거는 자유분양 선박 이 비상시에 어떻게 하면은 제어를 잘할 것이냐. 그래서 육상에서 실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 장비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원하는 것까지 장비는 다 설계가 되어 있고요. 올해 지금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원격 제어 시스템이라는 걸 갖다가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원격 제어 기술을 하면서 이게 실지 선박에서 배를 모는 거하고 원격에서 보는 거하고는 너무 화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원격에서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과연 저게 뭐가 될 것이냐, 저거는 지금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원격 제어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이 부족하고, 그런 건 우리 대학에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원격에서 제어하는 그 제어 기술, 웨이버리 기술을 갖다가 특히나 많이 이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로운 선박 같은 거 현재 하고 있는 게 지금 레벨 2와 3인데, 우리 지금 학자님이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해운 업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 것이냐는데, 우리나라에서 R&D 한다면 전부 다 높은 쪽 프로젝트를 해요. 이게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나 정부에서도 예산 줄 때는 여기를 탑기술을 해야지만 예산을 주니까 이쪽으로 탑기술을 하지만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레벨 2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업체에서는 경영을 생각한다면 기존에 있는 선박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해운업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데, 너무 지금 R&D 하는 쪽은 이쪽에 기술 개발하는 쪽. 그러다 보니까 해운업과 자유분양 선박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있다면 좀 레벨을 좀 낮춰서 기존의 선박을 어떻게 하면 원격 제어를 하면서 수익사를 만들 것인가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것들이 해운산업협회 예상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사실 그 뒤에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그리고 있는데, 지금 국내 모두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유분양 선박이 지금부터 개발이 돼가지고 올해 1,000억을 들이고 내년 1,000억을 들였는데, 그러면 수익은 얼마나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평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럽에서는 자유분양 선박에 대해서는 되게 회의적이에요.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근데 그러나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몇 년치까지.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수익 모델이 만들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배는 뭐 톤수는 몇 톤 정도가 맞고 항로는 어디가 맞고, 그 다음에 이 자유분양 선박에 들어가는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니까 몇 년 후에 뭐 수익을 갖다 얼마 낼 수 있다. 그런 거를 갖다가 만드는 것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따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이제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체계 같은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율운영 사업하고 있는 거 유럽의 패턴 약간 다른데, 우리도 지금 대학에서 해야 될 것은 하루빨리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만들어서 지금 백그라운드를 튼튼히 해놓으면은 회계 교육하고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